캄보디아에서 한국인들이 감금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고 있다는 뉴스 아마 다들 보셨을 겁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현지 정보원, 그러니까 휴민트를 통해서만 겨우 확인할 수 있었던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조직적인 이 위기의 진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적으로 알려진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 발표하기로는 지금 캄보디아에 갇혀있는 한국인이 많아봐야 한 1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진짜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 숫자 틀렸습니다. 완전히요. 저희가 현지 휴민트, 그러니까 내부 정보망 통해서 바로 어제 확인한 겁니다. 실제 갇혀있는 한국인 10,000명입니다. 10,000명.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몇몇 사람이 납치된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거의 전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체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무슨 창고 같은 데 갇혀있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거대한 범죄 산업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된 하나의 도시, 말 그대로 범죄단지라고 불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냥 거대한 요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랑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범죄 저지르는 사무실, 식당, 이발소는 기본이고요. 심지어 카지노에 성매매 업소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해야 할 시신들을 위한 소각장까지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절대 못 나와요.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냥 살아있는 지옥인 거죠. 이 범죄 조직들이 쓰는 말 중에 돼지 도살이라는 정말 소름 끼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뭐냐면요. 온라인 사기 칠 때 피해자랑 친해져서 신뢰를 막 쌓아요. 돼지를 살찌우는 것처럼요. 그러다 한 방에 돈을 싹 털어가는 걸 비유하는 은어였거든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이 말이 비유가 아닙니다. 훨씬 더 끔찍하고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일단 잡혀 들어가면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무슨 매뉴얼처럼요. 처음에는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꼬셔서 여권이랑 핸드폰부터 뺏어요. 그리고 바로 범죄에 투입시키죠. 여기서 실적이 좋으면 공범으로 쓰는 거고요. 근데 쓸모가 없어졌다?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물건이 되는 겁니다. 한 2천만 원 정도의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마약에 쩔게 만들어서 아예 탈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배에 태워서 바다로 끌고 나가 장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요, 국적, 지위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도끼로 네 다리뼈를 분리시키겠다. 이게 실제로 조선족 총책이 실적이 안 좋은 한국인 팀장한테 한 말입니다. 한국인 간부라고 봐주는 거 전혀 없어요. 돈 못 벌어오면 그냥 고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걔들한테 중요한 건 딱 2개예요. 돈, 그리고 실적.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한 나라 안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범죄 도시가 대놓고 돌아갈 수 있는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건 그냥 조폭 몇몇의 문제가 아니에요.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최고 권력층이 뒤를 봐주고 있는 거대한 산업인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가 현지에서 입수한 정보 중에 이게 제일 충격적입니다. 이 범죄 조직들이 캄보디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GDP의 45%에 달합니다. 45%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라 경제의 거의 절반을 이 범죄자들이 먹여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서로 봐주는 공모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한 몸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과연 자기들 돈줄을 잡고 흔들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이들의 공생관계는요, 아주 대놓고 이루어집니다. 캄보디아 최고위층 인사들이 바로 이 범죄단지 건물들의 건물주예요. 조직들은 걔들한테 어마어마한 월세랑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 대가로 완벽한 보호를 받는 거죠. 게다가 현지인들을 수십만 명이나 고용하니까 캄보디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을 단속할 이유도 능력도 없는 겁니다. 심지어 중국이 1대1로 사업으로 쭉 깔아준 고속도로 덕분에 이 범죄 조직들은
도시 사이를 예전보다 3분의 1이나 빠른 속도로 오가면서 더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걸 다 종합해보면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우리가 겪었던 그 어떤 인질 사건, 납치 사건과도 아예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례 없는 규모의 국가적 재난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1년에 13건이던 실종 신고가요. 작년에는 220건, 그리고 올해는 아직 8월인데 벌써 330건을 넘었습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눈앞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저런 거에 안 속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고수익 알바 찾는 사람들만 타겟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무차별적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여행 간 관광객, 아는 형 따라갔다가 잡힌 대학생, 심지어 현지 정보로는 어린이 피해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는요, 한국인이라면 그 누구도 안전하지 않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이 있기는 한 걸까요? 범죄자들과 한패가 되어버린 캄보디아 정부한테 외교적으로 잘 해결해봅시다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만 계속 흘러가고 우리 국민들은 그 안에서 죽어가는데 답이 안 나온다는 건 너무나 명백합니다. 현장을 아는 전문가들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한 수사 전문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건 군대를 투입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라고요. 외교적인 방법이 아예 막혀버렸다면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외교적 접근? 이미 캄보디아 정부가 한패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거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협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다른 조직에 팔려나가고 있어요. 반면에 경찰 특공대나 군대를 직접 보내는 건 어떨까요? 이건 단순히 우리 국민을 구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에겐 한미동맹이라는 강력한 카드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도 골든타임은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망설이는 동안에 핵심 조직들은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서 라오스나 미얀마처럼 아예 손도 못 대는 곳으로 본거지로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으면 구출할 기회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떠나고 텅 빈 건물에 들어가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수천 명이 사실상 적국의 포로처럼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범죄자들과 한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행동은 대체 언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 바로 지금입니다.